있습니다. 제가 외래 환자들 오시면 보통 어떻게 하냐면 불면증 환자들 매일 만나는데 저녁 먹은 시간대부터 제가 물어봐요. 저녁 몇 시에 먹으세요? 제 첫 질문입니다. 그 다음에 저녁 먹고 뭐 하세요? 그 다음에 뭐 하세요? 그 다음에 뭐 하세요? 하다가 몇 시에 방에 들어가세요? 잠드는데 얼마나 걸려요? 중간에 몇 번 깨요? 아침에 마지막 눈 몇 시에 뜨세요? 방에서 몇 시에 나오세요? 요게 제 질문이에요. 요거를 쭉 물어보다 보면 보통 환자들이 한 3개에서 많으면 한 7개까지 문제점들이 발견됩니다. 제가 그거를 문제점들을 써드리고 그걸 수정할 수 있는 방법들을 루틴을 짜드립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뭐 책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고 이미 여러 방송에서 나왔겠지만 제가 환자들을 경험하면서 흔히 잘못되는 습관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왜 잠을 자야 될까요? 우선 피로가 회복됩니다. 그렇게 힘들었던 몸들이 좀 개운해져요. 기억력도 좋아져요. 체중도 빠진답니다. 이게 왜 그렇죠? 우리 뇌는 우리 몸하고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뇌는 간, 콩팥, 눈, 근육하고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뇌가 깨었을 때는 우리가 아무리 소파에 누워있고 안마기에 누워서 안마를 받는다 하더라도 뇌가 깨었을 때는 몸은 긴장 상태예요. 그래서 진정한 휴식은 여러분들이 소파에 누워서 안마기를 받고 있는 게 휴식이 아니라 뇌가 꺼질 때입니다. 바로 뇌가 꺼져야지 몸이 쉴 수 있는 거예요. 자동차가 시동을 꺼야지 차가 씻기 시작합니다. 시동을 계속 돌려놓으면 그 연료는 조금씩 소모는 되죠. 그리고 차도 열기가 안 떨어집니다. 우리 뇌가 똑같습니다. 우리가 일생에 3분의 1을 자고 8시간을 자는 이유는 뇌가 잘 때 우리 몸에 쉬게 해주는 게 가장 큰 잠의 기본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자는 7, 8시간 동안에 내리 자야지, 그리고 깊은 잠을 자야지 육체가 회복되고 또 뇌도 회복됩니다. 깨어나서 움직이고 공부하고 일을 하게 되면은 그런 일을 통해서 근육이나 모든 장기들이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생기는 게 염증 물질이 생겨요. 산소를 소모하면서 산화 물질이 생깁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노화가 되는 이유, 또 몸이 건강이 나빠지는 이유는 몸을 썼기 때문에 거기서 파생되는 산화 물질, 산소가 소모되면서 남는 그 일산화탄소 같은 물질들이 우리 신체를 손상시켜요. 또 에너지를 많이 쓰게 되면 염증 물질이 우리 몸에 축적이 돼서 그것들이 우리 몸을 망가뜨리기 시작합니다. 베타 아밀로이드라고 하는 물질이 뇌를 쓰면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들이 자는 동안에 다 없어집니다. 근데 자는 시간이 충분하지 못하면 청소가 덜 되는 거고 중간에 자주 깨게 되면 찌꺼기가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가 됩니다. 7, 8시간 잘 자야지 우리 몸이 회복이 되고 재생이 되고 깨끗한 몸으로 다시 깨어난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불면증을 치료하는 가장 핵심 중에 치료 방법 중에 하나가 잘못된 습관의 교정, 수면 습관 교정. 오늘 이 습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블루라이트입니다. 여기 보시면 밑에 그림을 보실까요? 우리가 빛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광선 있죠. 여기 보시면 요 불빛, 요거보다 아래가 자외선이거든요. 자외선은 파장이 짧기 때문에 눈으로 빛이 들어와도요, 수정체밖에 자극이 안 돼요. 그 빛이 안으로 못 들어갑니다. 자외선에 오래 노출되면 백내장이 올 수 있습니다. 수정체가 하얗게 변해요. 그런데 그거보다 조금 파장이 긴 게 남색하고 보라색이 블루라이트입니다. 이건 깊이 들어가요. 즉 망막까지 전달됩니다. 이 불빛만 눈으로 전달돼서 망막을 자극하고 망막 신경을 자극해서 생체시계를 자극하는 거예요. 망막 신경을 통해서 생체시계가 연결되어 있거든요. 이 빛이 들어오면 생체시계는 활짝 켜집니다. 근데 이 블루라이트가 굉장히 선명해요. 그러니까 이 선명한 걸 만들기 위해서 핸드폰, 컴퓨터, 조명기구, 여러분들 냉장고에 붙은 액정화면, 세탁기에 들어가는 액정화면에 다 블루라이트가 들어간 겁니다. 푸른빛이잖아요. 그게 선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 조사해본 거 보면은 LED 조명을 보면 블루라이트가 이렇게 셉니다. 굉장히 세죠. 여러분들 LED가 이 핸드폰에 있고 컴퓨터에 있습니다. 형광등 켜면 어떻죠? 형광등 블루라이트가 적지만 들어옵니다. 그럼 좋은 불빛은 뭘까요? 이 중에서 이 뒤로 가는 거예요. 레드라이트라고 하는 거죠. 레드라이트는 뭐죠? 백열등입니다. 전구를 갈아 끼는 동그란 거 있죠? 블루라이트가 거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뇌를 자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잠 못 자는 분들은 불을 끌 필요는 없고요. 그냥 호텔에 가면 있는 스탠드 정도 세워놓으면 돼요. 호텔이 형광등을 안 켜는 이유가 돈이 없어서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자라고 호텔에서 만들어준 겁니다. 호텔처럼 여러분의 방을 호텔처럼 꾸며보세요. 이렇게 누워서 핸드폰 보는 분들 너무 많은데 생체시계는 한 10분, 5분만 쬐도요. 생체시계가 잠자는 게 30분에서 1시간 뒤로 밀린답니다. 우리가 낮에도 낮잠을 자잖아요. 생체시계 켜졌을 때 자는 잠이 낮잠이에요. 생체시계는 켜졌는데 몸이 피곤해서 자는 잠이 낮잠입니다. 근데 밤에는 통잠을 자고 긴 잠을 자야 되는데 블루라이트를 쬐고 나서 생체시계를 키우고 피곤해서 자니까 밤잠을 낮잠처럼 자는 겁니다. 또 이런 블루라이트를 쬐는 순간부터 멜라토닌 분비가 안 돼요. 위로 올라왔을 멜라토닌 분비가 안 된다는 거예요. 빨간색은요,
그리고 노란색은 멜라토닌에 영향을 안 줍니다. 백열등을 켜놓으시고 있다 하더라도 멜라토닌이 자는 시간에 맞춰서 나오는 거가 차단이 안 돼요. 블루라이트는 멜라토닌이 거의 안 나와요. 여기가 거의 안 나오는 겁니다. 여기 밑에가 100%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핸드폰을 보고 있으면 멜라토닌이 분비가 안 되는 거예요. 핸드폰을 끄고 잠들면 그때부터 또 1시간에 2시간 지나야지 멜라토닌이 나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제 솔루션입니다. 잠자기 2시간 전에는 블루라이트를 보지 마십시오. 더 좋은 램프는 이게 백열등입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저녁에도 작업도 해야 되고 뭔가 컴퓨터로 일을 해야 돼 라고 하는 분들은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을 쓰시는 것도 좋습니다. 편광 안경이 있습니다. 핸드폰의 스크린으로 야간 모드나 보안경을 쓴다고 해도 100% 차단은 안 되고 한 60에서 한 70% 정도 차단이 된다고 하니까요. 특히 침대에서 잠 안 오는데 스마트폰을 보고 영화를 보시지 마십시오. 침대에서는 전자장비를 멀리 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시면 여러분들의 수면이 조금 더 개선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는 낮잠입니다. 얼마나 자느냐가 중요합니다. 30분 이상을 잔 사람들은 깨기가 좀 어려워요. 깨고 나도 무기력해요. 이런 경험 다 있죠? 1시간을 자게 되면 기억력이 굉장히 좋아져요. 그런데 1시간을 자고 나서 깨우면 역시 못 깨어납니다. 1시간 반, 한 90분을 자고 나면 창의력은 더 좋아지고 생산성은 더 늘습니다. 잠을 많이 잤으니까 얼마나 개운하겠어요? 그리고 깨어나는 것도 좋답니다. 잘 깨어난대요. 문제는 1시간 넘게 자는 사람들은 깊은 잠을 이미 잤기 때문에 밤에 못 자요. 우리가 깊은 잠은 하루의 양이 정해진 겁니다. 1시간 조금 넘게 깊은 잠을 자는데 낮에 잤으니까 밤에는 얕은 잠밖에 못 자는 상황이 되죠. 그래서 많은 연구자들이 최적의 낮잠은 30분보다 안 되는 시간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즉 20분이에요. 20분은 자도 충분히 에너지가 충전이 되고 피로를 개선하고 밤잠을 영향을 주지 않고 쉽게 깨어날 수 있는 잠을 20분으로 제한하고 그걸 파워냅, 아주 강력한 낮잠이라는 거죠. 왜 낮잠을 자는지 생각해 봐야 돼요. 낮잠을 잤기 때문에 밤잠을 못 자고 밤에 못 자니까 또 낮잠을 자는 건 아닌지, 또는 여러 가지 업무 때문에 아니면 불면증 때문에 잠이 적어서 낮잠을 자는지 아닌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낮잠은 주무신다면 20분 내로 낮잠을 자고 그냥 주무시면 여러분들 못 깨어납니다. 피곤하니까요. 알람을 맞추시고 옆에 있는 사람한테 좀 깨워달라고 얘기하고 낮잠을 주무시거나, 누워서 자지 말고 조금 불편해도 소파라든지 의자에 앉아서 낮잠 자면 충분히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낮잠은 빠를수록 좋아요. 여러분들 피로를 회복하려면 오후 2시 이전에 자는 낮잠이 조금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커피죠. 커피는요, 우리가 피곤할 때 쌓이는 아데노신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아데노신이 에너지를 쓰고 나면 몸에 여러 군데 남는데, 아까 생체 시계가 있는 시상하부에 쌓이는 아데노신, 수면 중추에 쌓이는 아데노신이 아데노신 수용체하고 딱 붙어버려요. 100개의 의자가 다 채워버리면 우리는 견딜 수 없는 졸음을 생깁니다. 그런데 카페인이 아데노신하고 모양이 비슷합니다. 아데노신 수용체 대신 붙어요. 그러니까 아데노신이 붙을 자리가 없는 거죠. 붙어야지 피로를 느끼는 건데 대신 붙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계속 붙어 있는 게 아니라 몇 시간 지나면 떨어져 나간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1시간에 2시간 지나면 이제 얘네들이 떨어져 나가기 시작합니다. 몸의 대사가 되면서요. 그러니까 자리가 빈자리가 되면 아데노신이 또 붙어버려요. 처음 먹고 30분에서 1시간 지나야지 정신이 맑아지는 걸 겪는데, 그게 한 2시간 정도가 최고로 가고 그때부터 조금씩 줍니다. 한 6시간 지나면 절반으로 줄어요. 12시간 지나면 80%가 없어요. 20%가 남습니다. 그래서 카페인은 섭취량을 제한하는 게 좋습니다. 400mg 이하를 복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커피 전문점에서 하는 레귤러 커피 사이즈에 한 150ml 또는 적게는 120ml 정도 들어있으니까 3잔 정도 먹으면 하루 최대 권고치가 되죠. 근데 카페인은 커피에만 들어있는 게 아니고 녹차, 탄산음료, 초콜릿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합산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커피는 하루에 2잔 이하로 제한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급적이면 일찍 마시는 게 좋아요. 내가 잠자는 시간부터 최소한 6시간 전에 드셔야 되고요. 불면증 환자들은 10시간 전에 드셔야 됩니다. 커피를 마셔도 졸린다면 본인의 수면의 질이 나쁘거나 수면 시간이 부족한 걸 판단해서 수면 시간 늘리도록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 졸음 때문에 커피를 마신다면 여러분 커피 마시고 말고요, 나가서 한 30분 정도 햇빛을 쬐십시오. 그리고 거기다 스트레칭 하십시오. 이게 생체 시계를 꺼지지 않도록 켜지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커피냅이라는 게 있어요. 커피 낮잠이라는 거죠. 커피를 마시고 낮잠을 자는 겁니다. 커피가 30분 지나야지 효과가 나타나니까 그 시간에 낮잠을 자고 깼을 때 커피 효과가 나오게 하니까 일석이조를 경험하는 겁니다. 술은 잠을 들게만 빨리 합니다. 그런데 깊은 잠을 방해하고요, 중간에 자주 깨고 수면이 얕은 잠, 깊은 잠 돌아가는 사이클에 횟수를 줄여버려요. 이뇨작용이 있죠. 술을 먹으면 소변을 많이 만듭니다. 그러니까 깨죠. 여러분들 술 드시고 취해서 잤는데 길게 잘 줄 알지만 새벽에 4시, 5시에 깨는 거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술은 의존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술은 수면무호흡증 있는 사람들은 혀의 근육을 더 늘어뜨려서 수면무호흡증을 악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수면에 영향을 주지 않는 술은 한 잔을 권고합니다. 한 잔이요. 소주잔
커피잔 한 잔, 위스키 한 잔, 와인 한 잔, 그 다음에 맥주 한 컵, 모임 가서 입만 대시고 오시라는 얘기입니다. 5번째로 먹는 거 하나 더 얘기하겠습니다. 야식입니다. 생체시계가 여기 뒤에 있어요. 눈 뒤에 있거든요. 생체시계의 기능은 첫 번째는 뇌가 잘 시간과 깰 시간을 구분해 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 몸을 자고 깨는 걸 조절해줘요. 그 원리는 이런 겁니다. 간, 콩팥,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장기에 말초 시계가 있어요. 그 장기가 자기 리듬대로 돌아가는 시계가 있는 거예요. 어떤 거는 30시간, 어떤 거는 6시간, 어떤 거는 12시간의 리듬으로 돌아가요. 그 장기들이 지멋대로 돌아가면 우리가 생존하기가 어렵거든요. 생체 시계는 얘가 켜짐으로써 얘네 말초시계 수용체에다가 자극을 줘서 중추시계하고 동기화를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입니다. 얘가 작동을 해서 생체시계가 켜지면 우리 몸도 활성화돼요. 장기들이 일을 열심히 하도록 따라오고요. 생체시계가 꺼지면 우리 몸도 장기들이 말초시계도 꺼집니다. 저녁에 생체시계가 11시에 자라고 명령을 내리고 이제 잠 준비를 시켰는데 그때 야식을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위산이 분비돼야 돼요. 위도 움직여야 돼요. 간도 움직여야 돼요. 소장도 움직여야 돼요. 대장도 움직이니까 머리는 자라고 명령을 내리는데 얘는 딴소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잠자는 시간이 자꾸 뒤로 늦게 자는 사람이 되고 잠의 질이 나빠지고요. 나는 피곤해서 잤는데 장은 계속 움직여야 되니까 생체시계도 꺼졌다 켜졌다 계속 반복합니다. 이게 그래서 외국에서 연구한 건데 12시간 식사를 제한한 겁니다. 12시간은 저녁 7시에 먹었으면 다음날 7시까지 안 먹는 거죠. 12시간 금식을 한 거죠. 이게 잠드는데 걸리는 시간이 그렇지 않았던 사람보다 한 8분 정도 빨라진 거죠. 그리고 깊은 슬로우 웨이브 슬립은 깊은 수면이거든요. 깊은 수면이 12시간 금식하고 자기 4시간 전에 음식을 안 먹은 사람이 깊은 잠이 늘어나요. 그래서 제 의견은 내가 자는 시간을 정해놓고 4시간 전에 식사를 끝내셔야 됩니다. 만약에 허기진다면 우유, 견과류, 몇 개 안 되는 스낵 정도는 우리 위장관을 크게 자극하지 않고 이 안에는 멜라토닌을 만드는 트립토판이 많이 들어서 잠에 도움이 됩니다. 탄수화물, 자극적인 음식은 자기 전에 드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12시간만 금식해도요, 살이 빠집니다. 그리고 신체가 건강해지고 뇌도 건강해지고 잠도 잘 잘 수 있으니까 오늘부터 한번 이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운동인데요, 이제 6번째입니다. 유산소 운동은 고강도 운동인데 내가 평소에 안정기에 맥박을 쟀을 때 그거보다 2배 이상 뛰는 걸 말합니다. 고강도 운동을 하게 되면 이 운동을 우리가 견디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소모가 됩니다. 그러면서 그 에너지가 소모되면서 우리 체온이 쭉 올라가요. 이게 그겁니다. 온도를 정해줘. 운동을 막 하고 났더니 온도가 올라가요. 보통 운동하면 2도, 3도까지 38도니까 한 2도 정도 올라간 거죠. 체온이 떨어지는데요. 원래 정상 체온까지 떨어지는데 얼마 걸리냐면요. 여기 3시간이 걸려요. 우리가 운동을 하고 나서 그 뜨거운 것 때문에 샤워도 하지 않습니까? 이 심부 체온, 우리 몸속의 체온, 이건 샤워에도 안 떨어지는 온도예요. 우리가 샤워를 하면 피부에 있는 온도만 떨어지는 거죠. 너무 더울 때 운동 시커하고 나서 샤워하고 나면 차가운 물로 하고 나오고 나면 땀이 나는 거 경험하지 않습니까? 몸속에 몸이 뜨거워진 게 안 식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 몸은 잘 때 체온이 떨어져야 돼요. 우리가 낮에 체온이 쭉 올라갔다가 자기 한두 시간 전부터 체온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새벽 4시에 1.5도가 떨어지거든요. 체온이 떨어질 때 멜라토닌이 나옵니다. 체온이 떨어지는 게 신호가 돼서 우리 멜라토닌이 나오고, 멜라토닌이 나오면 생체시계를 끄고 두 번째 하는 일이 체온의 중추를 억제해서 체온을 더 떨어뜨려요. 근데 문제는 내가 운동을 2시간 전에, 1시간 전에 정말 땀 흘리는 운동을 했어요. 몸은 피곤하죠. 그러니까 잠은 들 수 있지 모르지만 체온이 높아요. 그러면 깊은 잠 못 자고 멜라토닌 안 나온 상태에서 잔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깹니다. 모든 운동은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침에 운동을 하든 10분을 하더라도 그 운동은 피로도를 쌓이기 때문에 수면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유산소 운동은 취침 2시간 전에 끝내십시오. 체온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면증 환자는 4시간 전에 끝내셔야 됩니다. 잠들기 한두 시간 안에는 어떤 운동하냐면요, 중강도 운동입니다. 맥박이 2배 이상 안 뛰는 거죠. 스트레칭, 요가 동작이에요. 그래서 자기 전에 좀 따분하고 이러면 가벼운 스트레칭 정도, 몸을 푸는 정도의 운동을 하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체온이 떨어져야지 멜라토닌이 나오고 깊은 잠을 자고 연속적인 잠을 잘 수 있는데, 체온을 높이는 운동, 반신욕, 조교, 온열 침대는 자기 2-3시간 이전에 끝내야 됩니다. 여러분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노인들에 대해 얘기를 좀 드리려고 그래요. 이게 나이 드시면 깊은 잠이 없어져요. 그리고 중간에 너무 자주 깨죠. 나이가 드시면 초저녁 잠이 많아집니다. 60세가 넘어가면 아무것도 할 일 없이 텔레비전 보고 저녁 먹고 앉아있으면 8시, 9시에 꾸벅꾸벅 조세요. 이게 정상적인 노인들입니다. 그 시간에 졸면 어떻게 되죠? 낮잠을 잔 거죠. 그것도 자기 전에 낮잠을 잔 거예요. 본인이 연세가 60이 넘거나 나이가 드신 분들을 같이 사시고 있는 젊은 분이시라면 저녁 시간에 좀 밝게 해주세요. 도리어 8시에 핸드폰을 보고 컴퓨터를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블루라이트를 쬐면 생체 시계가 뒤로 밀려요. 자기 전에 쬐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거나 저녁 먹고 8시, 9시에 산책 나갔다 오라 그래요. 운동하면 열이 나니까 안 되고 잠조투랑 한 바퀴 나갔다 오시면 충분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피곤하다고 소파에 누워있으면 졸리는 상태에서 누우니까 당연히 잘
수밖에 없어요. 저녁 먹고 소파에 누워서 텔레비전 보지 마십시오. 지금 말씀드린 내용 7가지를 정리한 겁니다. 블루라이트 2시간 전에 낮잠 20분, 카페인 6시간 전에, 술, 알코올 금지, 식사는 4시간 전에, 운동 또 4시간 전에, 초저녁에 졸지 말자. 이걸 조금 더 시간대로 정리해 볼게요. 취침으로부터 낮에 안 자거나 낮잠 20분 이내로, 그것도 이럴수록 좋다. 자기 6시간 전에 커피 마시는 걸 끝내세요. 자기 4시간 전에 땀 흘리는 유산소 운동, 식사를 끝내세요. 2시간 전에 스마트폰, 컴퓨터, 블루라이트가 나오는 전자장비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2시간 전부터는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